잠시만요. 네, 저희 머신러닝과 데이터, 저기 문 닫아 주실래요? 죄송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이고요. 네, 저는 강의를 맡게 된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애플 펜슬이 동기화가 안 됐네요. 됐다. 제 이름은 박성식입니다. 그리고 제 소속은 AI 융합학부 소속이고요. 뭐 AI 융합학부 수업도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듣고 계신 그 융합교육원에 있는 연계전공 수업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사실 이번에 5번째 맡고 있어요. 제가 여기 동국대학교에 온 지도 5학기째가 됐고, 그래서 여기 올 때부터 맡았던 수업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좀 애정을 갖고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되게 제가 임용될 때부터 사실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앞에 했던 4번의 수업이 다 비대면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면으로 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대면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지만 비대면 하던 시절에 되게 강의 세팅을 잘 해놨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되게 녹화를 항상 제공을 했었고 이 녹화했던 거를 항상 다시 보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비대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녹화하면은 다시 보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어 가지고 이게 대면으로 바뀌더라도 나는 여전히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뭐 일찍 온 분들은 보셨겠지만 열심히 지금 여기다가 세팅을 해놔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하고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얼마나 녹화가 잘 됐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녹화가 잘 되는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뭐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의실이 우리 수업이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있는데 이 월요일 수업,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이죠. 그리고 수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강의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월요일 수업에는 파이썬 실습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일반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수요일 수업에는 이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지금 막 세팅하다가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릿속이 하얗네요.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여튼 차차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안타깝게도 오늘 수업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자료 업로드한 거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한 20장 정도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수업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조금 드리고 뒷부분에는 좀 인트로덕션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이거 그냥 비대면 할 때랑 똑같은데 되게 어색하네. 네. 어색합니다. 네. 제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식이고요. 요 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좀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전화할 일보다도 메일을 좀 쓸 일이 많을 것 같고, 특히 뭐 수업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몇 월 며칠 수업 빠졌는데 이런 사유로 못 들어왔다. 그런 거 메일로 남겨놔야 제가 까먹더라도 메일로 남아있어야지 그게 되니까 웬만하면 중요한 얘기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보내도 상관없고 밤에 보내도 새벽에 보내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조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조교를 다이렉트로 만날 일을 저는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교가 담당할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출석이라던가 성적 같은 거 파일로 정리하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시킬 거고 좀 중요하게는 과제 채점을 맡을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과제 채점해서 올려드렸는데 좀 점수가 많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뭐 조교한테 연락할 일이 있겠지만 그럴 때 빼고는 시험 채점도 제가 해요, 보통. 시험 채점도 제가 하니까 조교한테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그냥 직접 연락 안 하시는 게 좋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를 통하는 게 훨씬 낫다. 네. 참고로
이거 지금 개강할 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 조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 수강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을 되게 많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이번 학기 수업을 너무 알차게 잘 들었다. 그래서 뭐 성적도 한 A 뿔 A 제로 나왔다. 근데 다음 학기에 나 조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아마 연락을 드릴 겁니다. 뭐 A 뿔이나 A 제로 맞은 분들, 그 중에서도 좀 제가 되게 기억에 남게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뭐 이번 학기에 조교 맡아줄 생각 있냐? 그러면은 생각이 있으면 빨리 답장을 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보통. 네, 뭐 참고하시고 종강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재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의 자료만 가지고 할 거예요. 강의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권 다 온라인에 PDF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핸즈온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입문서에 가까워요. 입문서. 요거는 그래서 좀 쉽습니다. 별로 수식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사이킨런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돌릴 수 있다. 그 정도만 간단히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요 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줄여서 그냥 PRML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숍 책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좀 머신러닝에 있어서 약간 텍스트북 같은 거예요. 요거는 되게 이론적으로 꽤 깊이가 있는 책인데 저희 수업도 요거를 향해 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업 때 듣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비숍 책을 보고 그 해당 챕터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 자료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따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수업 뭐 연계 전공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강하는 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수업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수강 정정 기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강 정정 기간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의 전공 필수였던 것 같고 뭐 다른 연계 전공에서는 뭐 선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계 전공에서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이 머신러닝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머신러닝 치고도 우리가 학부 한 3, 4학년 수업이긴 한데 거의 좀 대학원 수준까지도 커버를 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어렵고 수식도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그냥 뭐 수박 겉핥기를 하기보다는 진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 실제로 수식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할 거고 심지어는 그거를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도 할 거고 실습 수업을 할 건데 특히 실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넌파이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하는 걸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이킨런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벡터와 매트릭스를 내가 직접 이용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직접 구현을 하는 거 이런 거 좀 할 거고요. 그런 걸로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사이킨런이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쓰긴 쓸 거예요. 실습 수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특히 초반에 이게 좀 집중이 돼 있어서 강의 초반에 많이 힘들다는 실습이 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어찌 됐던 간에 이 이론이 됐든 실습이 됐든 간에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을 진짜
밑바닥까지 잘 이해를 해서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찐또배기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할 게 많다. 대신에 제 생각에 시험의 난이도는 수업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것만 가르쳐 주고 시험에서는 되게 막 복잡하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수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잘 이해만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의 응용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왔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어렵지만 시험은 딱 수업만큼만 물어본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지난 학기도 그렇고 지지난 학기도 그렇고 100점도 되게 나옵니다. 100점, 뭐 99점, 98점, 97점 거의 상위권에 뭐 A뿔 A제로 맞았던 분들은 뭐 95점 넘게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포가 되게 네, 위쪽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평균이 막 40점, 50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뭐냐면 플립 러닝을 할 거예요. 플립 러닝. 혹시 나 플립 러닝 해봤다. 뭐야? 왜 이래? 플립 러닝 해봤다. 여기 한번 플립 러닝 별로 안 해보셨네요. 플립 러닝이 여기 플립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뒤집어져 있냐면은 이제 보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냥 교수님이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냥 끝나는 게 보통인데 플립 러닝은 그거를 뒤집자.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뒤집냐면은 저희는 크게 사전 강의랑 본 강의라는 걸 둘 거예요. 사전 강의랑 본 강의라는 걸 두어서 사전 강의, 요거는 뭐냐면 녹화 강의예요. 왜 사전 강의겠어요? 녹화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보고 오는 겁니다. 이론 수업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알아서 보고 오시면 돼요.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초적인 이론은 다 미리 보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본 강의 때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아까 강의실이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수요일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강의를 커버를 할 거예요. 이때는 제가 수업을 따로 준비를 안 해오고 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전 강의에 듣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뭐 모르는 거 같은 거를 다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플립러닝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본 강의에서는 뭐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뭐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해서 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에 했던 거를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할 거냐면은 파이썬으로 실습을 할 거예요. 파이썬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크게 이렇게 3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 강의 듣고 그 다음 수요일 수업 때 뭐 이론 커버하고 그 다음 월요일 수업 때 파이썬 실습을 할 겁니다. 그쵸? 여기 이제 알겠죠? 왜 할 게 많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강의 들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요렇게 좀 우리가 한 주 수업을 요렇게 좀 나눠 볼게요. 우리가 비록 달력에서는 월요일이 여기 있고 수요일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한 주 수업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면은 수요일이랑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때 이제 인클래스를 하죠. 본 강의를 하죠. 이론에 대해서 커버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인클래스를 하는데 이때는 실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 좀만 땡길게요. 이렇게 좀 땡겨서 그 전주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 있잖아요. 이때 사전 강의를 적어도 늦어도 그 전주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사전 강의를 언제까지 보면 되냐면은 우리 화요일까지 보는 걸로 합시다. 수요일이 이론 수업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이거를 제가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면은 화요일까지 다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화요일까지 다 듣고 오기. 근데 이 화요일까지 다 듣고 오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출석 체크를 하긴 할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사전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름은 보고서라고 할게요. 보고서. 사전 강의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거는 막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온, 오프로만 채점을 할 거예요. 온, 오프로만 채점을 할 거고, 이 사전 강의를 필기를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티를 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걸 보고 사전 강의 출석을 체크를 할 겁니다. 이 필기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손으로 써야 돼요, 손으로. 근데 이게 뭐 손으로 한다고 해서 꼭 종이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태블릿을 써도 돼요. 뭐 아이패드, 뭐 겔탭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리고 그냥 강의 자료에다가 써도 돼요. 제가 지금 하듯이 그냥 판서를 따라 써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백지에 해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내가 손으로 필기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좀 수식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많이 쓰는 거를 되게 장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필기를 해서 제출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온오프로만 채점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 강의 보고서에 공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내가 그냥 강의 들으면서 잘 정리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진짜 필기 대충 해서 내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냥 뭐 끄적끄적 해가지고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온오프로만 채점합니다. 여기서 점수를 가르지 않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면 그거를 화요일까지 보고 요거를 보통 과제로 생성을 할 거예요. 매주 과제로 생성을 해 놓을 테니까 화요일까지 그걸 다 보고 제출을 하면 돼요. 여기 사실 월요일에 또 수업이 있죠. 그 전주에 했던 거 실습 수업이 사실 여기 껴 있어요. 월요일에 수업 듣고 또 뭐 미리 해도 되지만 어쨌든 화요일까지는 이제 사전 강의 듣고 제출해야 되고 수요일에 와서는 우리 이 강의실 말고 다른 강의실에서 이제 사전 강의 듣고 온 거 바탕으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는 실습을 하겠죠. 근데 여기 또 금요일에 또 이제 그 다음 주 거 업로드가 되겠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 학기에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명쯤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수업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어도 보장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적어도 가져가는 것도 그게 비례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거를 보장을 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이 드릴 거고 이거를 다 따라오면은 머신러닝을 정말 난 진짜 어디 가서 머신러닝 좀 해봤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거를 저는 요거를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요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수업 이런 수업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사담이지만 어, 지지난 학기 강의 평가를 보면은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들으신 분들은 보통 강의 평가 이렇게 시작해요. 뭐, 교수님이 개강할 때 할 거 되게 많다고 했는데, 진짜 할 거 많았다.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많이 배웠다. 뭐, 정말 많이 배웠다. 뭐,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수업 같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수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거 3학점짜리가 아니라 뭐 6학점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많이 들고 갈 수 있게는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학기 끝날 때 또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추억을 쌓았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PDF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을 해도 되고, 이 클래스에도 올라가 있어요. 요거 들어오세요. 참고로 이거는 비공식적입니다. 비공식. 그래서 이거는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인데, 들어오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랑 관련해서 중요한 공지 같은 거는 이 클래스나 문자 같은 걸로 여기에 공식적으로 남길 거예요. 중요한 공지는 이 클래스에 할 거니까 오픈 카톡방 안 들어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픈 카톡방에는 뭐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도 돼요. 뭐 나 과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막힌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뭐 어떤 학기에는 그냥 별 얘기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공지하는 방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학기에는 그래도 좀 막 과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학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주차별 강의 계획이라고 요것도 링크도 있고 이 클래스에도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구글 시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구글 시트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수업들이 이렇게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저희 수업이에요.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주차 수업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인트로덕션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수업이 여기 있거든요. 그 날짜가 여기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인클래스 몇 번, 또 다음 수요일에 할게, 또 인클래스 2번, 이렇게 수요일까지. 그리고 요거 날짜는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날짜, 프리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그 과제 제출하는 날짜를 써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프리클래스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된다. 프리클래스. 또 이제 3주차 가서는 이제 3주차부터 좀 제대로 돌아가요. 수요일에 커버하죠. 수요일에 커버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파이썬 하는 거. 그 전에 프리클래스, 이거 아직 여러분들 3주차에 프리클래스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거를 30분 단위로 쪼개면 3개가 될 것 같고, 안 쪼개면은 한 1시간 반짜리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계획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 나중에 여기 다시 보기도 제가 유튜브로 다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링크도 여기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구글 시트를 보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도 참고를 하는 표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알아서 딱딱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네. 다시 넘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학점. 학점은 그 강의 계획서랑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강의 계획서랑 조금 다르게 출석을 20%로 하고, 여기에는 인클래스 출석이랑 그 프리클래스 보고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파이썬 과제가 나올 거예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인가 5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 과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중간이랑 기말이랑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뭐 필요하면은 미리 업로드 해 드릴게요. 뭐 시험 문제 보고 강의 정정 기간이니까 뭐 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그 제 유튜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가보시면은 지난 학기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훑어보고 싶으면은 훑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업 이렇게 되는구나, 들을만 하겠다, 아니면 이거 좀 내가 듣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거 좀 참고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강의 소개 여기까지인데 질문.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질문 없으면은 바로 넘어갈 건데.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뭐 까먹은 얘기가 있나 한 번만 봅시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야겠네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E클래스에 보면은, E클래스 공지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강의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 의견 조사라고 되어 있는 구글 설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내가 지금 열어놓은 게 있나?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요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구글 폼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수업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수업 여기 하나 찍고서 여기 이름이나 학번을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 별표가 없죠. 여기 빨간 별표가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이름이나 학번을 안 써도 돼요. 익명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랑 학번을 쓰려면 두 개를 같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도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쓸 때는 학번도 같이 쓰세요. 안 쓸 거면 아예 안 써도 돼요. 여기 우리 수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 뭐 카톡으로도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알림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한없이 수업이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수업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별 얘기가 없네? 다 잘 알아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글 설문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내가 수업 듣다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빠르다. 수업 들어야 될 거 너무 많다. 그럼 여기 들어가세요. 수업 중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익명으로 뭐 익명이든 기명이든 교수님 오늘 수업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요즘 수업 너무 빠릅니다. 파이썬 과제 너무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저는 한없이 달려서 엄청나게 과속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요. 실제로 진짜로 지난 학기 거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지난 학기 구글 폼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어렵다. 물론 종강하고 나서 되게 감동적인 의견도 많긴 했는데 하여튼 학기 중에는 보통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 남기면은 저는 진짜로 웬만하면은 반영을 해드립니다. 네. 이거 말로 하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기면 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막 과제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중간고사 이후로 과제를 아예 없앴었던 적도 있어요. 이거 강의 의견 보고서. 그러니까 뭐 이 얘기 듣고 뭐 과제 내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시면은 제가 잘 참고를 해서 매 학기마다 좀 난이도 같은 걸 조정을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지난 학기는 아닌데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막 4, 50개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 학기 동안. 네. 참고하세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15주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다룰게요. 뭐 주로 나오게 될 얘기가 머신러닝이 뭔가? 뭐 학습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 좀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나 뭔가 학습이 돌아가는 좀 원리랄까요? 좀 기본적인 세팅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뭐 지도학습이니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거고 마지막에는 뭐 테스트, 뭐 검증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강의 자료에 여기 사이에 그 과적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후반부로 뺄게요. 오늘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과적합에 대한 얘기는 강의 자료에는 있지만 오늘 하지는 않을 거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미삼아 넣은 건데 한번 봅시다. 네, 아 뭐야 재미없다. 넘어가자.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분이 계셨겠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신러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필드 오브 스터디인데 무슨 스터디냐면은 컴퓨터에게 뭐 내지는 컴퓨터를 여기서 머신이라고 부른 거겠죠. 컴퓨터에게 뭔가를 주는 건데 뭐냐면은 ability to learn이에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는 게 머신러닝이다. 그러면 뭐 그 전까지 우리가 컴퓨터, 머신에게 뭐 뭔가를 가르쳐 준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익스플리시트하게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시절을 떠나서 이제 컴퓨터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머신러닝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대표적으로 뭘 예를 들 거냐면은 스팸 필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이메일 오면은 그 광고 메일을 걸러내는 필터. 그게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자, 과거에 사용을 했던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스팸을 걸러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뭐 스팸에 해당하는 메일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막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거죠. 뭐 특정 단어가 포함이 된 뭐 메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식을 취한 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어떤 메일에는 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입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단어가 포함이 된 것들 뭐 그런 것 포함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스팸을 걸러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만약에 스팸을 걸러낸다 하면은 이거는 끝도 없는 일이 될 거예요. 뭐 언제는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걸렀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팸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광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광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다시 걸러야 되죠. 뭐 광고 사이에 뭐 문자가 들어가도 이거는 광고로 취급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끝도 없이 새로운 어떤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떤 명시적으로 규칙들을 다 일일이 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스팸이야. 이때는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또 조금 지나면은 새로운 스팸도 나올 거예요. 새로운 스팸이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어떤 규칙을 세워서 또 걸러내야지. 이러면은 끝도 없겠죠. 끝도 없는 일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거를 머신러닝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야겠네. 이게 기존의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냥 스팸인 메일들, 스팸이 아닌 메일들을 보고서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뭔가 시스템에 올려보겠죠. 그래서 막 돌아가면은 한동안 잘 돌아가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쌓일 거예요. 그럼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잘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룰을 추가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 그냥
변화해 나가는 스팸에 꽁무니만 쫓아가는 그런 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막 뭐 분류도 해야 될 거고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머신러닝이라 하면은 머신러닝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일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거를 보통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죠. 이 학습 데이터 안에는 막 수많은 메일이 들어있어요. 어떤 애들은 스팸인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정상적인 메일들도 막 데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뭐 요 메일은 스팸이다. 요 메일은 스팸이 아니다. 라는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레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샘플, 요 샘플 내지는 인스턴스라고 부를게요. 요 하나하나의 메일들 요거를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메일들이 들어있고 이 데이터셋 안에 여러 개의 메일들이 들어있고 각각의 메일에는 레이블이 달려 있어서 얘는 스팸이야 얘는 스팸이 아니야 하는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셋이 있는 거예요.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알아서 여기 주어진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안에서 얘네들을 구분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스스로 찾아요. 얘가 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찾아요. 우리가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주잖아요. 뭐는 스팸이고 뭐는 스팸이 아니니까 너가 잘 공부해서 얘네 둘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 라고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우리가 메일들을 막 열어보고 뭐 스팸인 메일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더라 이런 거 뭐 다 일일이 스터디를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어떤 메일은 뭐 되게 정상적인 메일처럼 막 뭐 숨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스팸 메일이더라. 이거는 어떤 규칙을 통해 구분이 되더라.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했어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그럴 필요 없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서 찾아낼 테니까 너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찾아보겠다.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어유, 네, 고마워요. 옛날에는 채팅으로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로 들리네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조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면 좋을라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라고 합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해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뭐 메일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메일에 들어있는 뭐 문자열 같은 거 뭐 그거를 뭐 인베딩 해가지고 주겠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출력을 가지고 있겠죠. 얘는 스팸이야 아니야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같은 뭐 바이너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true인 경우에는 스팸이야. 이때는 뭐 스팸이 아니야 라는 이렇게 바이너리 레이블을 줄 수 있어요. 어쨌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걸 입력,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출력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 데이터 안에는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굉장한 악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학기 동안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약간 필기하는 게 ADHD 같은 느낌이 들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이 메일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까 레이블이 달려있다고 했죠. 레이블. 뭐라고 할까? 뭐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한 레이블이 하나하나 달려 있어요. 메일 하나하나마다 그게 다 달려 있어요. 그게 막 뭐 메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메일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뭐 1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고 하면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엄청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럼 거기 안에는 일단 입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요게 하나가 있고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있어요. 학습 데이터 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얘를 일단 넣어봐요. 그리고 출력값으로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측이라고 합니다. 예측. 여기 들어있는 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입력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스팸이다,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얘를 뭐랑 비교하겠어요? 얘랑 비교를 하겠죠. 얘네 둘을 비교를 해요. 얘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오른쪽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해 본 거죠. 우리가 한번 프리딕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여기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뭐 트루스 내지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도 하겠죠. 왜겠어요? 얘가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얘를 이 예측을 얘처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방향은 뭐냐면 얘를 얘처럼 만들도록 얘를 튜닝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있는 파라미터를 바꿔보면서 이 예측 값을 저 레이블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레이블을 여기 스팸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레이블이라고 부르면은 이 메일에 붙어 있는 어떤 레이블이구나. 그 택, 뭐 옷에 달려 있는 택처럼 라벨처럼 그런 레이블이라는 뜻도 되고 얘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면은 이 예측 값이 맞춰야 되는 정답이겠구나 라는 의미가 담기겠죠. 또는 얘를 타겟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타겟이라고 하겠어요? 얘를 얘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프리딕션을 저 타겟 밸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블 또는 트루스 아니면 타겟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스팸 메일에 달려있는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입력값을 받아서 어떻게 출력을 계산을 해내고 그럼 거기에 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예측값과 참값을 비교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세타를 점점 뭐 학습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학습 데이터라는 이 입력, 출력, 예측, 뭐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 밸류 이거 우리 한 학기 내내 사용하는 용어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다음 학기에는 강의 자료에 넣어야겠다. 네.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말들로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머신러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딥러닝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매 학기 이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기술일까요? 기술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은 머신러닝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시리는 인공지능이겠죠. 빅스비 이런 거.
그러면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차선을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행자를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레이저 센서 같은 것도 있겠죠. 여기서 뭐 주변에 있는 차량을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거 가지고 신호를 인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 정보에서 차선을 인식하는 거 이런 거 머신러닝이겠죠. 카메라에서 보행자를 인식을 하는 어떤 기술 그런 것 머신러닝이에요. 요런 거 머신러닝, 요것도 머신러닝, 요것도 머신러닝, 요런 거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되게 좀 상위 레벨의 어떤 뭐랄까요 기능이랄까요 그런 거를 구현을 해내려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구현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보통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 머신러닝은 뭐다? 그 아까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차선을 인식하는 거. 이거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짤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못 짜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 정보를 바탕으로 뭐 차선이 여기에 있어 라고 레이블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학습을 돌려서 차선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수많은 머신러닝이 들어갈 거다.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은 뭐냐면 딥러닝은 제 생각에는 요즘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의 뜻이 있고 좀 좁은 의미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돌리는 모든 어떤 일반적인 방법,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딥러닝은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맞아요. 왜냐하면 딥러닝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넓은 의미에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맞는데 좁은 의미에서 요즘은 좀 뭐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뭐 여기 AI라는 게 제일 큰 범주에 있고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머신러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태초에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이 파생이 돼서 나왔어요. 그 신경망을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맨 처음에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딥러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겹치는 여기서 파생이 돼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머신러닝이잖아요. 우리 수업은 머신러닝 수업이에요. 근데 뭐 연계 전공만 해도 뭐 딥러닝이라는 수업이 있죠. 그런 데서 아마도 이런 내용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그런 거 딥러닝의 독보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뭐 컴퓨터 비전도 요즘 웬만하면 다 딥러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신러닝의 좁은 의미라고 하면은 여기만 말합니다. 딥러닝 빼고 나머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기 좁은 의미라고 하면은 보통 머신러닝은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너 이거 무슨 알고리즘 썼니? 아 이거 머신러닝 썼어 라고 하면은 딥러닝이 아니라 다른 거 썼어 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넓은 의미에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활용합니다. 맞아요. 학습해요.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요새는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 수업도 머신러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 내용을 할 거예요. 주로 딥러닝 빼고 딥러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딥러닝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못해도 한 학기는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저 이제 기말고사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조금 할 거예요. 신경망을. 그냥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 정도로 그냥 다루기는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딥러닝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1시간 했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 재생 횟수나 재생 시간 같은 게 나와요. 보통 매 학기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고사, 여기 이제 기말고사, 여기가 이제 개강입니다. 보통 이래요. 매 학기 이래요. 하여튼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놀랍게도 머신러닝이 정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저는 기계공학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석박을 기계공학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머신러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전공이 로봇 했던 사람이라서 뭐 이런 것도 좀 했고 뭐 요런 거 조금 했고 요런 거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고 여기서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우리 수업에서 요런 얘기도 조금 나올 거예요. 좀 머신러닝이 이제 딥러닝에 비해서 약간 철이 좀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배우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얘기도 뭐 겸사겸사 하자면은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선형대수 그리고 확률 통계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은 미적분 이런 걸 쓸 거예요. 근데 뭐 선형대수나 미적분 같은 거는 그냥 좀 약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뭐 벡터와 행렬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확률 통계는 약간 뭐냐면은 이 머신러닝이 좀 초창기에 파생이 되기로는 제 생각에는 확률이랑 통계 이론에서도 약간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매 학기 다루는 내용 중에 뭐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도 있고 또 뭐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이런 거 요런 거 완전 통계적인 토픽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다룰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뭐 아까 물어보신 분 중에 이 수업 머신러닝 나 완전 초짜인데 들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들을 수 있고 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할 거예요. 다만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선형대수랑 확률을 조금 리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듣는 얘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벡터랑 매트릭스 막 곱하고 뭐 익스펙테이션 구하고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듣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머신러닝은 처음이어도 상관없다. 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형대수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선형대수는 그냥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벡터랑 행렬은 뭐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뭐 약간 엔지니어링 내지는 컴퓨터 사이언스랑 관련이 되면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놓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아까 하기로 한 게 뭐뭐 있었냐면은 머신러닝 학습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용어 이런 거 했어요. 요거 두 개는 했고 이제 머신러닝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랑
이제 테스트 하는 거 요것만 하고 저희 목표는 11시 반입니다. 네, 2시간 채우면 되게 안 되잖아요. 네, 1시간 반. 항상 짧으면 1시간, 길어도 1시간 반을 목표로 할게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슈퍼비전, 지도의 유무. 두 번째는 출력값의 종류. 세 번째는 뭐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 슈퍼비전. 한국말로는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 이게 뭐냐면은 슈퍼비전이라고 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있냐예요. 우리가 아까 배우기로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마치 항상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돌아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배울 거예요. 어쨌든 얘를 뭐라고 한다?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얘 슈퍼바이즈라고 하면은 뭐 감독관, 지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요.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반대로 레이블이 없는 경우, 레이블 없이도 학습을 해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좀 다른 형태가 돼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가 제일 큰 갈래인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 말고도 되게 짠짠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딥러닝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어요.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에 레이블이 달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스팸 필터 같은 거 뭐 스팸 필터라고 쳐요. 뭐 메일이 한 100만 건이 있어요. 거기에다 레이블을 하나하나 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뭐 사람이 하든 아니면 약간 자동이 됐던 간에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해요. 특히 이게 옛날에 머신러닝 시절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 딥러닝에 가서는 요새 막 거대한 딥러닝 구조들 나오잖아요. 파라미터가 막 빌리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의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시점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처음에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 일부분에만 레이블이 달려있는 학습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는 뭐가 나오냐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되게 최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레이블이 없는데 레이블이 없는 거 안에서 어떻게든 슈퍼비전을 자기가 스스로 처리를 해서 막 구조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나뉘었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뭔가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요것도 이제 완전 좀 약간 결을 달리하는 내용인데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수업을 하나 들어보세요. 강화학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강화학습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이 어떤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애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태스크라고 할까요?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얘가 리워드를 줘요. 얘가 보상을 줍니다.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거를 잘하면 큰 보상을 주고 그거를 잘 못했으면 좀 낮은 보상을 줘요.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주차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주차 시도에서 그걸 잘하면 큰 리워드를 주고 못했을 때는 작은 리워드를 주거든요. 그거를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이 액션이라는 걸 점점 수정을 해 나갈 건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냐면은 이 리워드가 커지는 방향으로 점점 강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의 좀 제일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이제 머신러닝이랑 좀 다른 얘기여서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되는, 이제 아시겠죠? 목표라고 하면은 타겟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되는 출력값, 그 아웃풋, 그 머신러닝의 아웃풋의 종류에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서 나눕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분류,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뭐냐면은 출력의 종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예를 들면은 뭐 디스크리트하게, 뭐 정수형, 우리 정수, 인티저 말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정수처럼 뚝뚝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카테고리라고 해서 뭐 카테고리라는 형식의 어떤 분류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머신러닝이 출력을 할 때 뚝뚝 끊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를 보고,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슨 물건인지 맞추는 거, 이런 거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뭐 이 이미지가 뭐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 이런 거 맞추는 거는 뭐 물건의 종류가 뚝뚝 끊어진 형태잖아요. 디스크리트하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걔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뭐 그렇게 클래시파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영어로는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연속된 값이에요. 이건 숫자로 따지면 실수예요. 리얼 넘버 말하는 거예요. 뭐 0.1, 0.003 이런 리얼 넘버. 요런 게 만약에 출력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인풋으로 요즘 유행하는 키 빼기 몸무게, 이거를 인풋으로 넣고, 뭐 아웃풋으로는 뭐 체지방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여기 두 개 사이에 상관관계가 적당히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입력으로 하고 얘를 출력으로 하면 회귀 모델이 되겠죠. 체지방률이라는 게 연속된 값이잖아요. 뭐 낮으면은 뭐 10몇 프로 하나요? 뭐 높으면은 20몇 프로 하잖아요. 그게 연속으로 존재를 하니까, 잠깐만, 키 빼몸이 반대로 가야 되나? 키 빼몸이 이렇게 돼야 되나? 어쨌든 이런 경우에 회귀 모델이 됩니다. 뭐 1차원의 입력, 1차원의 출력을 갖는 대표적인 회귀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당장에 2주차, 3주차 가면은 배우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부터 우리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디텍션이라고 해서, 디텍션은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한데 바이너리인 경우에, true, false인 경우에, 요때는 특별히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디텍션이라 불러요. 스팸 메일 거르는 거 디텍션이죠. 코로나 테스트 디텍션이죠. 이거 true, false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로 나오는 걸 우리가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여기 앞에 것도 중요하고 뒤에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 번째 거,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 가서 조금 더 제대로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알아만 놓고 갑시다. 이거는 실제 머신러닝 배우면서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뭘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은, 데이터가 뭐 10만 개, 100만 개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어요. 일단 제일 크게 배치라고 하면은,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배치라는 게 뭐 하나의 묶음 이런 뜻이거든요. 배치 러닝은 뭐냐면은 데이터 전부를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배치 러닝, 배치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전체를 한 번에 다 쓰겠다가 배치 러닝이고, 요거에 반대되는 게 온라인 러닝이에요. 또는 스토캐스틱 러닝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에서 하나씩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 100만 개가 있는데
100만 개를 한 번에 다 써요.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만 개를 다 써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갈 때, 한 번 돌아갈 때 100만 개를 다 써야 돼. 다 한 번에 다 쓰는 거를 배치 러닝. 100만 개 중에서 하나씩 꺼내가면서 100만 번 반복을 하는 거를 온라인 러닝이라고 합니다. 하나씩이 포인트예요. 하나씩. 한 개만 뽑아요. 한 개만. 요거는 전부를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대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미니 배치예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미니 배치입니다. 미니 배치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눠요. 작은 배치로 나눠요. 그걸 하나씩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개, 100만 개가 있으면은 요거를 뭐 100개씩 만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데이터의 수예요. 전체 데이터의 수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미니 배치의 사이즈죠. 미니 배치 하나 안에 샘플이 몇 개 들어갈 거냐? 그러면은 나는 미니 배치를 100개씩 쪼갤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배치의 개수가 되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개씩 만 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10개씩 뭐 10만 번을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뭐 우리 맘이에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거를 1000개씩 1000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배치 사이즈를 정함에 따라서 배치 개수도 뭐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그 라이브러리 보면은 항상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배치 사이즈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정하거든요. 학습 돌릴 때 미니 배치 하나에 샘플 몇 개 쓸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배치 러닝이랑 온라인 러닝의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작은 배치, 미니 배치 단위로 나눠서 그거 하나하나를 한 번씩 써가면서 전체를 다 쓰는 거. 그거를 미니 배치라고 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나오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레이블, 타겟 밸류, 그라운드 트루스 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것들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할 건데, 우리가 배우게 될 대부분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리그레션 알고리즘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요거 우리 중간고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서포트 벡터 머신. 요것도 슈퍼바이즈드 러닝. 랜덤 포레스트 배울 거예요. 요것도 슈퍼바이즈드 러닝. 뉴럴 네트워크, 뭐 별도의 그게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어떤 뭐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 클러스터링 그리고 뭐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해서 PCA라는 걸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요거 두 개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 중에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하지? 클러스터. 뭔가 묶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묶음. 뭐 데이터 클러스터 센터 이런 거 말하면은 뭐 서버를 클러스터 단위로 묶기도 하고 뭐 별이 막 우주 공간에 별이 막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클러스터라고 하잖아요. 뭐 성운, 성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2차원의 데이터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입력이랑 두 번째 입력이랑 그러니까 벡터 2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 샘플이 뭐 한 뭐 20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몰라. 20개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몇 개 있다고 쳐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딱 공간에다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에 뭔가 하나의 유사한 그룹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알잖아요. 이게 클러스터링입니다. 레이블이 안 달려있는 데이터죠. 2차원의 그냥 레이블 없는 데이터인데 얘네들을 1번, 얘네들을 2번, 얘네들을 3번이라고 우리가 그룹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unsupervised 러닝이죠. 요거는 우리 배울 겁니다. 그리고 배치 러닝 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지만 하여튼 배치 러닝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전부 다 쓰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한 번에 좀 많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셋이 조금 바뀌면은 뭐 100만 개 중에 몇 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그 바퀴를 다시 돌려야겠죠. 요런 게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다? 얘가 좀, 나중에 이 해에 접근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조금 부드럽게, 좀 수렴을 하는데 부드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온라인 러닝은 하나씩 뽑기 때문에 한 번 계산을 하는 건 되게 빨라요. 한 번 계산을 하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적합하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단점이 있죠. 조금 수렴을 하는 게 불규칙해요. 네, 수렴을 하는 게 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는 이제 그거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남았나? 잠시만요. 몇 분이냐? 20분이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이만큼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100%로 학습 데이터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그냥 학습에다가 다 때려 넣지 않아요. 그냥 학습에다 다 때려 넣지 않고 얘를 크게는 3개로 나눕니다. 3개. 뭐로 나누냐면은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라는 애로 나눠요. 테스트는 좀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그냥 넣어가지고 학습을 다 돌려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를 좀 몇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두 개를 학습에다 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학습에다 쓰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가지고 일단 학습을 돌려요. 일단 전체 학습이라고 할까요? 좀 큼직하게 돌아가는 학습을 얘를 가지고 돌리고 요거 가지고는 뭐를 하냐면은 일종의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라고 부를게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가지고 미리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검증을 하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은 학습을 할 때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은 얘를 가지고 돌리고 얘를 가지고 한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 그래서 검증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약간 미세한 조정도 약간 들어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학습을 여기서 돌려놓은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조금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세세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찐 모의고사죠. 이거는 진짜로 이제 실제로 퍼블리시 되기 전에 파인 튜닝까지 끝내고 요것도 이제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약간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실전 모의. 정확하게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학습이에요. 뭐 실제 크게 학습을 돌리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까지가 학습이고, 테스트는 이제 학습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뭔가 실전에 나가면은 한 요 정도 성능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그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애큐러시 같은 것도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나오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나오고 테스트 애큐러시가 따로 나와요. 세 개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찐으로 여겨지는 성능은 사실 테스트 때의 퍼포먼스가 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100%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정해진 비율로 이런 걸 나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80대 이렇게 20으로 나누던가 뭐 70대 30, 90대 10 이렇게 나누고 또 이 80 안에서도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을 또 나눕니다. 뭐 이거를 뭐 다 이걸 포함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0대, 20대, 20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명시하기 나름입니다. 뭐 7대 2대1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른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뭐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8대 1대1? 뭐 요 정도? 하여튼 나중에 파이썬 가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랜덤으로 쪼개주는 그런 함수도 있을 거예요.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런 함수가 나올 텐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직전입니다. 직전. 이제 실제로 이 모델을 디플로이 하기 전에 진짜 찐 성능을 평가해 보는 게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뭐다? 아, 여기 전체에 한 20% 쓴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 정하기 나름이에요.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에서 미리 떼어 놓은 겁니다. 얘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학습할 때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완전 별도로 마련을 해 놓은 거. 네.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학습 절차 안에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모델 셀렉션을 한다거나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나머지 학습 데이터셋의 뭐 20%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밸리데이션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잠깐만요. 한 번만 보고 끝냅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따로 없으면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번 주에 수업을 2번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오늘 했던 이 월요일 수업이랑 수요일에도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대수랑 확률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실습 시간인데, 그때 원래 파이썬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설치하고 뭐 주피터 노트북 뭐 사용하고 넘파이 기본적인 문법들, 그거를 하는 거를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요거는 대신 녹화 강의로 바꿀게요. 녹화 강의로 바꿔서 이거는 따로 올릴 거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추석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론 수업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사전 강의가 있을 거예요. 요거가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업로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오시고, 요 수요일 들어오기 전까지 요거를 듣고 보고서 내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